어떤 때는 잠을 잘 잔 것 같고 어떤 때는 꿈을 꾸고 어떤 때는 잘 못 잔 것 같은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의학적인 얘기,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을 때 시차 적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 꿀팁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정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증상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수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중! 자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밤새도록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지 너무나 궁금할 거기 때문에 수면의 단계를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 수면과 논렘 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뇌파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라피드 아이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눈가락이 집중! 빠르게 눈동자가 움직인다. 논렘은 빠르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면에 입면이 들어가면은 논렘 수면이 시작해요.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쵸? 내가 몰라요. 이제 의식은 없어요. 초반 1,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보통 70분에서 100분이에요. 젊을수록 이 논렘이 짧아져요. 1, 2단계가. 그래서 빨리 잠이 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렘 수면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가요. 렘 수면이 유지되고 나면 다시 논렘 수면이 나타납니다. 피곤했고 어깨 근육통, 모든 신체적인 회복이 이 논렘 수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90분째 동안에 잘 자야 돼요. 그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꼭 렘 수면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렘 수면은 필요 없어요? 렘 수면은 다 안 좋은 것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렘 수면은 정신적인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대표한테 당했거나 깨졌거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이 렘 수면에서 해결이 돼요. 이 패턴이 4번에서 6번 밤새도록 반복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렘 수면에 들어가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려워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뇌파를 꽂아놓고 자는 동안에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어떤 패턴인지 내 수면 패턴을 보는 건데, 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수면 위생만 좀 계속 규칙적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사이클의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보통 어릴 때 습관이 잘 길러진 사람들은 중년이 될 때까지도 그 수면 습관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식습관처럼 중요한 게 수면 습관이에요. 사실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게 수면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젊은이들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지면 할 게 없었어. TV도 우리 11시, 12시 되면 태극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 하면서 다 꺼졌어. 케이블 이런 것도 없었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도 많이 낳는 거야. 자니까. 지금은 수면의 질을 좋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밤새도록 케이블이 나오고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니까 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기억을 재구성하는 게 다 렘 수면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렘 수면이 더 많아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끄러운 데서 자는 건 좋지 않고 실내 온도가 중요한데, 연구에 따르면 27도 정도일 때 이 수면 패턴이 굉장히 정상적이었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그 정도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자면은 제가 이제 좀 잠이 오더라. 잠은 오겠죠. 근데 실제 수면의 내용은 좋지 않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은 아침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비만, 수면의 질이 안 좋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복부 비만이 생기면 코골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렘 수면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논렘 수면이 조금 줄어들면서 신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JM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스트레스 당연히 잘 못 자겠죠.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안정적인 음악을 듣고 책 읽고 정적인 거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물이 또 수면에 좀 질을 안 좋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만 환자가 많으니까 예전에 비만약들을 썼던 과거력이 있으면 그런 성분들이 각성제 성분이 있으니까 잠이 좀 안 올 수도 있고, 약물도 꼭 분석을 해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없죠. 우리 JM이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자, 치료는 수면 위생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햇님 주기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서카디안 리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햇님이 일어났으면 나도 좀 일어나고 햇님이 자면 나도 좀 자고 이렇게 좀 못해도 8시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결국 수면 위생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드는 게 어려운 때 쓰는 약이 있고 자꾸 깰 때 쓰는 약이 있어요. 들기만 하면 좀 자는데 시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면 유도제를 쓰죠. 가장 흔한 게 졸피뎀, 스틸록스. 장점은 내성은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자다가 이상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랬다고? 약간 이런 야경증 비슷한 것들이 간혹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얘를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기억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졸피뎀이. 그리고 유지를 하는 약들은 이제 아티밤, 다낙스 이런 먹으면 이제 잠이 푹 자지만 아침에 좀 몽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높고, 그러니까 두 알로 먹어야 되고 세 알로 먹어야 되고 이제 없으면 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의사랑 같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고 수면 위생을 계속 서포트하면서 몸이 좋아지게 만들어서 수면제를 좀 끊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갱년기 때는 또 워낙 수면 질이 안 좋으니까 호르몬제를 쓰면서 수면제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쓸지의 계획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수면의 장애는 조금 더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처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차 적응으로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적응 외국 갔다가 안 돼 본 사람? 저는 일본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진짜 힘들지, 시차가. 그치, 나도 그랬어. 이제 시차는 서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갈 때로 나눠서 불편함이 달라요. 처음에는 뭐 사실 괜찮은데, 요 정도 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럽을 간다. 그러면 갈 때는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에 올 때는 동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는 3.1일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4.9일 정도 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 6일 간다 그러면은 초반에 죽도록 힘들고 회복될 때쯤 귀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되도록이면 좀 길게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을 가요. 미국을 그러면 이제 2, 3일째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졸리고 잠이고. 그리고 회복은 5.2일 정도 지나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냥 해롱해롱.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약이겠죠. 그냥 수면 유도를 해버려서 처음부터 그냥 수면을 내가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은 서쪽 유럽으로 갈 때는 출국 하루 이틀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자요.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2시에 원래 잔다 그러면은 새벽 2, 3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고 한 8시, 9시 이렇게 일어나는 걸 한 이틀 정도 하고 출국을 하면 이게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미국으로 가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3, 4일 전부터 시차만큼 일찍 자야 돼요. 시차가 16시간 나는 동부를 간다. 그러면 이제 동부 시간에 맞춰서 3, 4일 전에 자야 돼요. 그리고 그 시차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돼요. 미국은 방법 없다. 그래서 미국 가실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수면 유도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얘기해요. 항상 보면 그래요. 유럽은 갔다가 돌아오면 죽을 것 같고 미국은 거기 가서 죽을 것 같아요. 미국은 돌아오면 좀 괜찮고 유럽은 가서 그냥 좀 살만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거든요. 수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완전 뭐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얇고 넓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면 이해만 하고 계셔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